여러분, 오늘 대박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C19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감추고 속이면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해왔었는데요. 지난 5월 28일자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전문가 회의에서 진행된 모든 회의록을 만들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전문가 회의는 지난 2월 14일 일본 정부 주도하에 C19 대책 자문기구로 국립감염증 연구소장 등 감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일본에서 C19 관련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이끌어왔던 자문기구인데요. 37.5도 이상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될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부터 PCR 검사 늘리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 회의였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보건소가 이미 과다한 업무량에 있고 병상이 부족하고 지방위생연구소에서는 인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고 검체 채취관, 마스크와 보호복 및 감염방지 비품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기에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3월에는 한국과 중국 입국 규제를 시킨 것에 아베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C19에 대해 지금 중요한 것은 한중일 간의 정보 공유이다. 특히 한일 간의 의료 수준도 비슷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연구자 간, 정부 간 정보를 함께 공유해 힘을 합쳐 이겨야 하기에 정치적인 대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이 의견을 무시하고 한국을 입국 제한시킴으로 스스로 자충수를 듣기도 했었지요.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 해제로 인해 공식적으로 일본이 C19를 극복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하자 지난 25일자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C19 종식 단계에 오게 되면 모든 정치적 판단을 포함하여 검증받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PCR 검사나 의료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하면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회의 단장도 C19가 종식되면 확고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간 점검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었는데 오늘 28일자 교토통신에 따르면 그동안 전문가 회의에서 나왔던 모든 정책 사항들과 발언들을 담고 있는 회의록 자체를 만들지 않았고 기록 보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물론 아베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공개되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은밀하게 해왔던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될 테니 감추고 싶었겠지만 이렇게 비상사태 속에 공식적인 회의록 자체를 없애버리는 발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전문가 회의에서 각종 통계 자료를 비공개 처리해왔기에 C19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공개되어서 일본의 실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베 총리가 최후의 수단을 쓰고 말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 대신 차라리 무능을 선택했는데요. 아베 총리 정말 대단합니다. 연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말.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갈수록 흥미로워지는데요. 이에 따른 일본 현지 반응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C19 관련된 모든 결정 과정을 회의록에 남겨둬야 한다고 야당이 끈질기게 말해왔고 이에 대해 약속했었는데 없다고? 이번 회의록은 역사적 평가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문서 관리법으로 인해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어.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제2, 제3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거야? 정부의 요청인지 전문가의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신들은 국민에게 C19 대책과 관련해서 경제적, 사회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구나. 굳이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지. 이 정권은 어디까지 썩은 거야? 회의록이 없다니 기가 막힌다. 이것이 일본의 전문가 회의 수준이야. 회의는 회의록 위에 진행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야. 초등학교 학급회에서도 회의록은 남긴다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이쯤 되면 회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회의록이 없으니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겠지. 총리의 퇴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구나. 귀찮아서 회의록 안 만들 수도 있지. 대신 녹음이나 녹화로 그 데이터를 남기면 돼. 누구 한 명 정도는 녹음했을 것 아니야? 두 번째 사태가 와서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안 된다고 말했어 라고 하면서 데이터 유출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왜 회의록을 안 만들었고 왜 공개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회의록이 없다니 뭔가 의혹을 제기하면 회의록이 없다고 말하면서 속이고 끝내겠지. 어떤 회의와 결정이 있었던 거야. 국민은 이런 현 정부의 자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공문을 제대로 만들어 관리할 수 없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야당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말해왔었는데 결과가 이거야?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참석자 모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아베 총리는 제대로 검증 가능하도록 문서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라고 말했었어. 또 거짓말이 드러났네. 요즘 회의록을 만들지 않는 국가가 있나? 기가 막힌다. 이상 피플세이였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더니 단단히 약이 올랐나 봅니다. 늘상 그래왔듯이 한국 때리기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화풀이를 하다못해 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애꿎은 일본의 자국 기업에게까지 성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씨, 일본 총리님, 뭐가 그렇게 한국에 약이 올라요?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걸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참 이 양반 진짜 한결같아요. 오늘은 한결같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좌충우돌 한국 때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지지율이 급락할 때마다 들고 나왔던 한국 때리기가 재가동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총리 관저에선 본격적으로 한국에 제재를 가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친아베 정권 일본 매체들은 앞장서 반한 여론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현재 20%대로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0%는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로 찾아보기 힘든 낮은 지지율로 잇따른 코로나19 대응 실책으로 코너에 몰린 아베 총리가 국정 수행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결국 우익 성향의 지지층 사수를 위해서라도 반환카드를 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이 반환카드라고 내세우는 전략도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일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우선 한국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답변 시한으로 정한 수출 규제에 대해선 무시 전략으로 갈등 국면을 키워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정권이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기보다 최근 한국 내에서 문제가 불거진 위안부 사태를 중심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여론전을 펼친 뒤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금 현금화가 발동되는 대로 보복 조치에 들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총리 관저의 한 인사는 한국의 수출 규제 답변 시한 설정에 대해 실제 총리 관저 고위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이 멋대로 정한 기한이다. 일본이 나서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할 테면 제소하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쿄의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정부 내부적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 규제도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운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왜곡에 입장 변화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의 숨통을 지속적으로 조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에서 자꾸 WTO에 제소하라고 약 올리듯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난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당시만 해도 한국 입장에서 WTO 카드는 어느 정도 일본 정부에게 부담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력에 세계 무역기구의 수장인 WTO 사무총장이 중도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WTO 분쟁 해결 기구인 상소심은 마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총장도 사임했겠다, 일거리도 밀렸겠다. 현재 WTO에 제소해봤자 일처리가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 WTO로 가져갈 테면 가져가 보라는 것이 일본 내 현재 기류입니다. 한일 갈등이 증폭될수록 지지 세력이 결집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한국 때리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현지 언론들도 지지율이 떨어진 아베 신조 총리를 위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악화된 일본의 국내 여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인데요.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확진자 0명을 기록할 때 이런 방구조차 없던 한국을 거론하며 한국처럼 방심하면 코로나가 다
한 번에 확산되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이후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국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아베 신조의 뜻을 따르는 친아베 성향 산케이 신문 등의 매체는 반한 여론에 앞장서는 형국입니다. 산케이 신문 구로다 가스이로 서울주재 개권 논설위원은 기명 칼럼을 통해 최근 불거진 위안부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최강의 반일 조직의 적폐가 휴면화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수선한 한국의 분위기를 틈타 위안부 자체가 적폐이며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프레임 씌우기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한국 때리기는 바로 일본 기업들로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신일본제철, 미쯔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압류된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만약에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는 순간 이는 한일 관계의 긴장 국면이 재고조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반환파로 유명한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월간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압류 중인 일본 민간 기업의 자산에 현금화를 실행하며 일본 측으로서는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무역 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기업들의 압류된 자산을 현금화하기만을 기다리며 즉각적인 대양 조치로 10개가량의 보복조치 리스트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 리스트 항목 가운데는 한국 내 투자자산 회수, 한국 제품 관세 인상,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등의 금융제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거래하는 기업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생물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한국에 무허가로 수출한 혐의로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제조업체 오카와라 카코키의 오카라 마사아키 사장 등 직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요코하마에 위치한 오키와라 카코키의 사장은 2018년 2월 21일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800만엔 9,165만원 상당의 스프레이 드라이어 한 대를 한국 대기업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건조해 짧은 시간에 분말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식품이나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되며, 제품을 수입한 한국 기업은 해당 장비를 리튬이온 전지 제조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시에 생물 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경제산업상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외국환, 외국무역법 등에 따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 반응은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를 굉장히 적대적으로 경계하네.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 책 잡아서 전쟁 일으키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다. 아니면 한국의 성장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나 일본으로 디램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무기 용도로 쓰일 수 있으니까 한국은 아직도 너무 물러. 더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일본은 잘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아직 무역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경주시장은 처벌을 받아야 해. 가끔 보면 일본은 진심으로 정신 나간 것 같다. 자국민까지 구속을 하다니. 저런 나라의 경주시에서는 방호복을 지원했단 말이지. 경주시장도 검찰이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략 비축물자 적국 반출 혐의로. 그래, 이제는 기계장비도 다변화로 국산화로 가자. 디램 반도체 수출 금지하고 지소미아 종료하고. 반도체도 무기에 쓰일 수 있으니까 우리도 수출하지 마라. 디램 수출 금지해라. 일본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 우리도 경주시장한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략물자 해외 밀반출 혐의로. 그래봤자 그 모든 물리적 손실은 일본에게 갈 텐데 옛날에 우리가 아닌데 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말이 영어보다 침이 덜 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본말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했다는 소식은 이미 여러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그 이후 애꿎은 한국을 들먹이며 일본말은 침이 안 튀고 한국말은 침이 잘 튀어서 일본인으로 태어난 게 다행이라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산케이신문 구로다 가스이로 서울주재 개건 논설위원은 한국인들은 말투가 너무 격하고 발음이 강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비말이 너무 많이 나오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제가 생활을 하는 동안 비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맞았으문이다. 일본인은 거리를 둔 채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일단 인사를 할 때 악수부터 하문이다. 심지어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잘 빼지도 않고 잡고 있음이다. 그런 문화가 일상적이다 보니까 거리를 두는 방역 문화가 정착을 하기가 힘든 것이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는 책의 저자 무토 전 한국대사는 한국인과 말하다 보면 침이 튀어서 서로 대화하기 힘든 게 사실이문이다. 한국에서는 고기나 찌개를 먹을 때 다 같이 먹지 않으면 친해질 수 없는 문화가 있음이다. 게다가 일본 사람의 경우 굉장히 온화하다 보니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하면 자숙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문이다 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